블렌더를 시작하는 비기너들은 많이들 도넛을 만들어 보곤 합니다. 오늘 저도 도넛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넛은 아니고 바로 이런 도넛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걸기적 거릴 수 있으니 카메라를 뷰포트에서 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V 렌더러를 사용해 볼 생각이고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은 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애니메이션 시의 고스트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 템포럴 리프로젝션은 해제해 주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분할하고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를 열어줍시다. 그리고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지오메트리 노드를 생성합니다. 먼저 도넛의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넛 모양의 베이스가 될 커브 서클을 생성해 줍니다.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커브 투 메쉬를 이용해서 도넛의 모양을 마무리해 줄 겁니다. 단면이 될 프로파일 커브가 될 커브 서클을 생성하고 커브 투 메쉬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합니다. 좀 뚱뚱한 도넛 모양이 되었죠? 프로파일 커브의 레디우스를 적당히 줄여서 조절해 줍시다. 작업할 때 편하도록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켜주겠습니다. 도넛을 이루고 있는 가로와 세로 엣지들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합니다. 엣지를 분리해야 하니 타입은 엣지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분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엣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해야 할지 한번 살펴봅시다. 커브 투 메쉬로 생성된 도넛을 컨트롤 쉬프트 클릭해서 뷰어 노드에 연결해 줍니다. 도메인은 엣지로 선택해 주세요. 인덱스 노드를 생성해서 뷰어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어트리뷰트 텍스트를 켜줍시다. 컬러 오버레이는 지금 필요 없으니 체크 해제해주고요. 그럼 모든 엣지에 인덱스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아서 알아먹기 어려우니 링과 프로파일의 리졸루션을 조절해서 적당히 줄여봅시다. 적당히 줄였으면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인덱스 0을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리고 1은 여기, 2는 여기 있습니다. 순서대로 계속 찾아보면 링의 가로 엣지들이 먼저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인덱스를 기준으로 엣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을 걸어봅시다. 뷰어 노드를 삭제하고 인덱스에 출력 소켓을 끌어다 놓으면 검색창이 뜨는데 레스댄이라는 비교 연산을 해봅시다. 인덱스 시작인 0부터 특정 구간까지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의 셀렉션에 연결해봅시다. 그럼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모두 사라지는데 레스댄의 밸류를 높여보면 레스댄의 선택값 미만의 인덱스 엣지들이 선택되면서 보이게 되죠. 지금은 임시로 서클들의 리졸루션을 낮췄었으니 다시 리졸루션을 원래대로 32로 올려봅시다. 리졸루션을 올렸으면 다시 레스댄의 밸류를 올려봅시다.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우측으로 천천히 드래그해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가로의 엣지들이 먼저 선택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면 세로 엣지들 일부까지 선택이 되면서 페이스도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가로 엣지들이니 세로 엣지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그 선택값을 낮춰줍시다. 오, 인덱스 1024개의 엣지까지가 모든 가로 엣지군요. 지금 당장은 잘 선택된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024개는 임의로 입력된 값인데 커브의 리졸루션이 변경되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는 메쉬도 달라질 것입니다. 상관관계를 찾아서 바르게 연결해 줘야겠죠?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봅시다. 커브 투 메쉬를 컨트롤 쉬프트 클릭해서 뷰어 노드에 연결하고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해 봅시다. 메쉬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페이스의 개수와 버텍스의 개수가 1.0K로 1024랑 비슷하죠? 페이스를 보면 인덱스 넘버가 1023까지이니 1024개이고 버텍스도 정확히 1024개가 있네요. 뭐 정확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이것을 활용해서 연결해 봅시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는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버텍스의 개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메인 사이즈 노드를 추가합니다. 커브 투 메쉬 노드를 도메인 사이즈 노드에 연결해주고 아까처럼 인덱스 넘버와 비교해주기 위해 인덱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인덱스의 아웃풋 소켓에서 드래그 앤 드랍해 레스된 노드를 추가해주고 버텍스의 개수인 포인트 카운트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 노드의 셀렉션에 연결해볼까요? 가로 엣지들이 잘 분리되어서 출력되고 있습니다. 커브의 리졸루션을 변경해도 유지될까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럼 이제 가로가 아닌 세로 엣지를 분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 노드에서는 선택된 지오메트리를 출력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뺀 나머지, 즉 반전된 지오메트리도 출력해줍니다. 이렇게 인버티드를 그룹 아웃풋에 연결하면 세로 엣지들이 딱 나옵니다. 이것 역시 서클의 리졸루션을 변경해봐도 잘 분리되어서 출력되죠. 세로 엣지들은 나중에 다시 사용할 것이니 일단 알아만 두고 다시 가로 엣지들을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서 출력해 줍시다. 자, 이제 가로 엣지들의 흐름을 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속된 엣지의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먼저 커브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메쉬 투 커브 노드를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오늘 애니메이션의 핵심인 트림 커브 노드를 추가합니다. 트림 커브는 커브를 시작과 끝 일정 구간을 잘라주는 노드입니다. 지금은 스타트에 0이 지정되어 있고 엔드에 1이 들어가 있는데 0부터 1까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 커브 전체가 보입니다. 엔드 팩터 값을 조금 조절해보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스타트와 함께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커브의 일정 구간만을 보여주면서 회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재생 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재생과 관련되었다면 씬타임 노드를 추가해야겠죠? 프레임의 진행에 따라 진행될 거고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으니 매스 노드에 디바이드를 연결해 줍시다. 값은 대충 올려봅시다. 그냥 100 정도 줘볼까요? 트림 커브는 지금 팩터 값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커브의 시작과 끝을 0부터 1까지 매핑하게 되는 것이 팩터 값입니다. 소수점이 필요하므로 프레임을 나눈 값의 매스 노드에 프랙션을 추가해 줍시다. 프랙션은 연산 후에 소수점 단위를 출력해주는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트림 커브의 엔드에 연결해 볼까요? 재생을 해봅시다. 재생되면서 프레임이 지남에 따라 트림 커브의 엔드가 상승되면서 커브가 표시되고 있죠. 일정 구간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확인을 위해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을 지정해보면 지금 엔드는 0.375고 스타트는 0.2 사이입니다. 그 차이가 되는 0.133을 연산해서 스타트에 연결해주면 되겠죠. 다시 프랙션에서 나온 값을 엔드에 연결하고 연산을 위해서 매스 노드를 생성하고 프랙션에서 나온 값을 연결해 줍시다. 백인 서브트랙트를 선택하고 스타트에 연결해준 뒤에 아까 0.133이었지만 간단하게 0.1 정도를 빼줍시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지정한 대로 구간이 제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시작 부분에서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서브트랙트 연산 뒤에도 프랙션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프랙션을 Shift D를 눌러 복제한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재생해 볼까요? 아주 매끄럽게 잘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커브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는데 커브별로 움직이는 타이밍을 조금씩 다르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니 이 부분에 무언가를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각각의 커브와 관련이 있으니 인덱스를 연결해서 더해줘 봅시다. 인덱스의 값이 일씩만 증가하니 너무 차이가 없는 걸까 싶어서 곱하기도 더해줘 봅니다. 적절한 값을 찾는데 딱 마음에 들지 않네요. 커브의 팩터 값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체로 균등하게 배치해 봅시다. 팩터와 비슷합니다. 계산이 조금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8개의 커브가 존재할 때 첫 번째 커브는 0이 되고 마지막 커브는 1이 되게 하려면 현재의 인덱스를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일단 해봅시다. 곱하기 해줬던 노드는 컨트롤 X를 눌러서 빼주고 이전에도 사용해봤던 도메인 사이즈 노드를 사용할 겁니다. 메쉬 투 커브로 생성된 커브 지오메트리를 연결해주고 도메인 사이즈의 도메인은 커브로 선택합니다. 인덱스를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으니 매스 노드를 추가하고 두 값을 연결해준 뒤 디바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매스 노드의 add에 연결해 줍시다. 변화가 있죠? 재생을 시켜보면 멋지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배치된 커브들이 회전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에 서브트랙트 값을 조절하면 각 커브의 길이도 수정할 수 있죠. 다시 재생을 해보아도 멋지죠? 기본 틀은 잡았으니 새로 엣지에도 적용해봅시다. 지금까지 만든 노드들을 재사용해볼 거예요. 메쉬 투 커브부터 트림 커브까지의 노드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메이크 그룹을 선택합시다. 그럼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지는데 일단 탭키를 눌러서 그룹 밖으로 나가줍시다. 그룹으로 묶여서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해줄까요? 노드 그룹을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복제해줍니다. 그리고 세퍼레이트 지오메트리의 인버티드를 복제한 그룹에 연결해줍시다. 두 개의 출력 모드를 묶어 보여주기 위해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추가하고 연결해줍시다. 재생시켜보면 가로와 세로 애니메이션이 모두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너무 똑같이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네요. 변화를 줘봅시다. 그룹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그룹 내부로 들어갑시다. 먼저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디바이드 값을 그룹 인풋에 연결해주고 N키를 눌러 패널을 열고 소켓 이름을 알아먹기 편하게 스피드 팩터로 변경해줍시다. 다시 탭키를 눌러 그룹 밖으로 나오면 노드 그룹에서 각각 스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로는 조금 더 빨리 회전하도록 스피드 팩터를 낮춰줄 수 있죠. 다른 변화도 줘봅시다. 너무 균일하게 움직이니 여전히 재미가 없어요. 노드 그룹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그룹 내부로 들어가 줍시다. 매스 노드의 add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복제해서 그 옆에 하나 더 추가해 줍시다. 랜덤한 배치를 하기 위해 랜덤 밸류 노드를 생성하고 add에 연결해 줍시다. 0부터 1까지의 랜덤한 값이 더해지면서 조금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랜덤 값도 노드 그룹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룹 인풋에 연결해 줍시다. 랜덤 밸류에 맥스 밸류를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은 랜덤 팩터로 변경해 볼까요? 탭키를 눌러 그룹 밖으로 나와서 랜덤 팩터를 0이나 1로 변경하면 가로와 세로 엣지에 각각 랜덤함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꼭 0이나 1이 아닌 중간값을 입력하면 랜덤함의 정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커브를 다시 메쉬로 변환하고 꼬리가 달린 것처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노드 그룹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 그룹 내로 들어갑시다. 커브 투 메쉬 노드를 생성해서 연결하고 프로파일 커브가 될 커브 서클을 생성합시다. 그리고 적당히 레디우스를 조절하고 이제 와이어 프레임은 오히려 보기에 불편할 것 같으니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꺼줍시다.
꼬리처럼 모양을 해주기 위해서 세커브 레디우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스플라인 파라미터에 팩터를 연결해줘 볼까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지만 조금 더 모양을 다듬어주기 위해서 플로 커브 노드를 추가해 봅시다. 플로 커브 노드는 입력된 값을 새롭게 매핑해서 내보내주는데 특징은 이처럼 벡터 핸들을 이용해서 구간별로 부드럽게 변환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를 클릭해서 핸들을 추가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면 좀 더 멋지게 표현되는 것 같군요. 프로파일 커브의 레디우스를 조금만 더 줄여주겠습니다. 다시 탭키를 눌러 그룹 밖으로 나오고 도넛의 크기를 모디파이어 탭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연결해줘 봅시다. 베이스 커브와 프로파일 커브의 리졸루션을 그룹 인풋에 연결해주고 각각 이름을 지어줍시다. 링 사이즈와 링 위스라고 이름 지어볼게요. 그리고 모디파이어 탭에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아참, 이건 링 사이즈와 위스 값이 아니죠? 제가 실수했네요. 위의 것은 링 리졸루션이고 아래는 프로파일 리졸루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링 사이즈와 링 위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디파이어 탭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멋져지고 있습니다. 이제 쉐이딩을 할 차례입니다.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해 줍시다. 그리고 뉴 버튼을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프린시플 BSDF는 삭제하고 이미션을 추가해서 연결해 줍시다. 랜덤한 색상을 줄 것인데 컬러 램프를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과 끝에 컬러 스탑을 모두 빨간색으로 선택해 줍시다. 그리고 컬러 모드를 HSV로 하고 인터폴레이션을 far로 선택해 봅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일단 확인을 위해서 렌더뷰로 전환하고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가서 머티리얼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셋 머티리얼 로드를 추가하고 방금 만든 머티리얼을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 선택 시에 나오는 주황색 아웃라인 때문에 보기에 방해되니 Alt-A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쉐이더 에디터로 이동해서 노이즈 텍스처 노드를 추가합시다. 그리고 팩터 값을 컬러 램프에 연결하고 스케일을 조금 조절하고 노이즈 텍스처의 재생에 따른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4D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와는 다르게 쉐이더 에디터에는 씬타입 노드가 없습니다. 드라이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W 값을 선택하고 샵으로 시작하는 드라이버를 입력해 줍시다. 샵 프레임 나누기 100 정도를 해볼게요. 그리고 재생해 볼까요? 색상이 너무 중립감만 보이는 것 같아요. 컬러 스탑을 조금 움직여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 주세요. 재생을 해보니 좋네요. 반짝임을 추가하고 싶어지네요. 컴포지팅 탭으로 이동하고 유즈 노드를 체크한 뒤에 글레어 노드를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블룸으로 선택해 주세요. 다시 레이아웃으로 이동해 준 뒤에 뷰포트 쉐이딩 메뉴에서 컴포지터를 올웨이스로 선택해 줍시다.
그리고 이미션 스트렝스를 올려주면 빛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도넛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슷하게 응용한다면 도넛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트림 커브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은 커브를 따라 이동하면서 꼬리를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하니 다양한 곳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